예. 서울경제 2025년도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자리에 시진핑 신냉정 맹주로 떠오른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이 이제 밑으로 좀 다운된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죠. 3일 열병식에 김정은, 시진핑, 푸틴 집결 냉전 시즌2. 중국이 이달 3일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러시아와 전례 없이 밀착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런데 서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온이, 나토니, 뭐 미국이니, 뭐 아시아, 뭐 이쪽 뭐 전부 다 분리되고 있잖아요. 냉전 체제 국가들은 서로 똘똘 뭉치는데 이것은 뭐 미국이 뭐 관세로 인해서 이 세계를 다 휘젓고 있죠. 이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중러 정상이 공개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입니다. 3일 중국 정승절을 살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속속 베이징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마침 이날부터 이틀 동안 텐진에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은 9월 2일께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오른 것은 6년 만의 일입니다. 뭐 군복 이렇게 뭘 입지 않고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트럼프 보란듯이 막루 연대 사상 첫 북중러 3자 정상회의 관측도.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반미 동맹의 정치적인 무대이자 무기 세일즈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총 70분간 진행되는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드론과 무인 잠수정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란 등 반미 동맹 국가들의 신형 무기 구매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저기 뭐 그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산 무슨 비행기를 가지고 수입했는데 그걸 타다가 중간에 폭발해버리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한국 것으로 바꾸더라고요. 중국 무기가 허술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번 정승절 계기로 북중러 3국의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3일天安문 막루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의 열병식을 지켜보는 것을 신냉전의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 미중 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은 신냉전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세계의 프레임이 될 것이라며 북중러 간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세 나라가 다 한꺼번에 하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참 미국 혼자는 힘들죠. 추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으로 사상 첫 북중러 3자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2023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캠프데이 정상회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전쟁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이들의 정상회담은 전부 참 문제가 많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인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죠. 미국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29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EU 국가들한테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너무 과도했죠.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관세에 부과할수록 무한정의 권한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의 지금까지 해온 유럽 연합과 우리 한국과 일본에 체결된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즉석 대법원에서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무효화되면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외교가에서 상호관세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무역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 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도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불법 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 바깥에 있고요.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에는 의약품들이 이것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새 조건 걸고 이행 미적 관세 볼모로 말 바꾸는 미국. 미국과 세계 주요 간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실제 이행을 놓고 서로 간에 말이 엇갈리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3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내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건데요. 30일 현재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일본 쌀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관세 인하한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두고 미국 정부와 이견이 큰 상태였는데 미국산 농산물에 관한 관세 인하 조치는 7월 양국의 타결한 무역 합의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국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미국산 공산품 관세의 전면철폐,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 저율 관세 할당, 물량 확대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미 불확실성이 커지자 인도와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각국 무역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0%의 관세를 미군 인도하고 협상하려니까 인도가 노코멘트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달라지겠죠. 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9월 1일자 기사였어요.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자리에 시진핑 신냉전 맹주로 떠오른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